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기본 교류 회로입니다. 기본 교류 회로. 자, 이 기본 교류 회로에 대한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잘 이해하셔야지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내용을 해야 될 뭐 직렬과 병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교류 회로에서 우리가 배우실 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이 Z라는 임피던스라는 것이 나와요. 자, 대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이 임피던스입니다라고 한다면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임피던스는 한국말로 뭐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영문으로밖에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그건 거짓된 잘못이고, 얘는 그냥 하나의 교류의 저항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나라로 쓸 수가 있어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자,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회로를 본다면, 자, 이렇게 저항이 하나 있고 저항이 있고, 얘도 저항이 있고 얘도 저항이 있어요. 그럼 여기 R값, R값, 얘도 R값, 얘도 R값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합성점을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얘하고 얘 더해주면 2R이고 얘 더해주면 2R이고 위, 아래 똑같이 병렬이니까 같은 크기의 병렬이면 2로 나눠줘서 이때 합성점이 R인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가 저항회로에 대해서는 합성점을 이렇게 구해왔던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R값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앞에 자기 편에서 정정리 편과 자기 편에 배웠던 여기에 인턴스 L과 여기 콘덴서 이 C값이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면, 이때 합성정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때 어떻게 볼 거야? 이제 얘도 똑같이 우리가 얘 직렬이니까 얘도 직렬, 얘도 병렬이니까 표현하면 되는데, 얘를 가지고 똑같이 R이라고 쓰게 되면 굉장히 섭섭해 하겠죠? 그래서 얘는 직렬만 쓸 거고, 교류입니다 하게 되면 얘네를 통틀어서 합성 저항입니다 라는 거를 임피던스 이름을 쓰면서 Z로 표현하겠다 이 얘기예요. Z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R값을 Z로 바꿀 수 있고, 우리가 L값을 Z로 바꾸고 또는 C값을 Z로 바꿔서 하나의 오음값으로 바꿔준 이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저항값을 구하자라는 의미가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교류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실 게 뭐냐면 R만의 회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R만의 회로라는 건 뭐냐면, 교류를 가했는데 이때 여기 회로에는 저항밖에 없는 회로를 우리가 그냥 R만의 회로, 저항만의 회로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간단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 저항이 있고요. 자, 여기에 전압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전압이 교류다 해서 우리가 VM에 sin 오메가 t라는 전압을 인가를 했다면, 여기에 이제 흘러가는 전류가 있고 여기 저항이 있는데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값이 어떤 값을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류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얘를 우리가 순시 전류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 전류 값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어쨌든 전류라는 값 자체가 저항밖에 없고 여기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 배웠던 그 저항, 전류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오메 법칙. 그러면 저항분의 전압이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전압이 뭘로? 지금 교류로 가해졌다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만큼 값으로.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R분의 VM의 sin 오메가 t 암페어입니다 라고 써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 값이 이렇게 변하긴 했지만 요거 값은 여전히 뭐다? 전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V의 맥시멈이니까 나도 여기에 대한 전류의 맥시멈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전류가 어떻게 돼? 이제 IM의 sin 오메가 t 암페어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값이 언제 돼요? 이게 지금 얘가 이 전류가 이만큼 값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전압에다가 얼마를 인가했을 때, VM의 sin 오메가 t라는 전압을 인가했을 때 얘가 이만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둘이 위상을 한번 봐요. 위상. 얘가 제가 딱 기준을 0도로 잡았을 때 얘도 제가 아무런 표현 없는 똑같이 0도가 나왔다 얘기죠. 그럼 얘는 위상차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파형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파형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파형 그림이에요. 파형. 이 파형 그림 본다면 우리가 처음에 여기 0도에서 시작하는 이 전압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한다면 V값이에요. 이 전류도 똑같은 0점에서 시작하는데 여기 말하는 V 맥시멈하고 I 맥시멈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달라지니까 얘네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류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크기는 다를 수는 있으나 얘네들에 대한 위상차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 없다. 그럼 이 없다는 말을 좀 더 간편하게 쓰려면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동상성분이다 라고 표현한다. 동상성분. 이 동상을 우리가 또 뭘로 표현할 거냐면 무유도성이라고 할 거예요. 이 유도성이라는 이름은 조금 이따가 L만의 회로와 C만의 회로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유도성이라고 부를 건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도성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유도성, 동상성분 하게 되면 R만의 회로의 특징이 되겠다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될 게 이 말이에요. 저 그림과 저 식이 아니라 이 말이라는 거죠. 말. 무조건 동상이라는 거. 그러면 자, 세 번째. 그러면 저걸 R을 가지고 이제 교류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임피던스로 한번 바꿔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R에 대한 임피던스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얘기예요. 그러면 임피던스 Z라는 거는 우리가 방금 했듯이 얘도 하나의 저항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얘도 전류분의 전압으로 구하겠다 이 뜻이죠.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이 전류가 얼마큼 흘렀을 때 지금 이만큼 흘렀을 때 전압은 이만큼 흘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기다 쓰겠다는 건 얘가 순식값이니까 우리가 뭘로 바꾸면 돼요? 시로값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시로값 바꾸면 어떻게 된다? 사인 앞에는 이 값이 최대값이니까 우리가 이 최대값의 루트를 나눠주면 시로값 변한다면서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i가 im에 나누기 루트 2로 해주면 시로값. 여기 위에 v도 나누기 루트 2로 해주면 시로값. 근데 얘들의 위상차를 본다면 얘는 위상차가 일단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눗셈 하게 된다면 위아래 똑같은 루트 2가 있으니까 얘하고 없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얘도 맥시멈. 그러면 이 전류하고 전압의 이 B니까 얘도 다시 한번 뭐다? 저항이라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표현했던 R이에요. 그럼 위상차라는 얘기는 얘하고 빼줘도 똑같이 0이라는 얘기죠. 0도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수에서 배웠던 삼각함수의 표현법을 써본다면 R 해놓고 가로 열고 코사인 0도 플러스 j2의 사인 0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0도는 1이고 사인 0도는 0이고 얘는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얘 곱해주면 얼마? 그냥 R값을 가진다 이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R값은 뭐다? 이제 실수부를 뜻한다 이 얘기예요. 실수부. R은 그냥 R이더라. 여기가 우리가 배우자고 하는 R만의 회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될 건 그냥 임피던스 바꿨을 때 저항 가지고 할 때는 그냥 R값만 나오더라. 자, 그러면 뒤에 문제 한번 보죠. 자, 34번. 순저항만으로 구성된 회로에 흐르는 전류예요. 전류가 아니라 전류와 공구 전압과의 위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뭐한다? 그럼 뭐라 했었어요? 동상이라는 얘기죠? 동상성분이다. 순저항만 되는 회로에 대해서는 저항과 전류에 대해서는 위상차가 없다는 거. 그래서 답을 3번 찍으시면 된다는 얘기고. 35번. 배구전구를 점등하였을 경우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관계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세요. 자, 백열전구란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따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냐면 백열전구는 자체가 전열기구가 R만 있는 회로예요. L과 C가 없어요. 그래서 R만의 회로다 여러분들 따로 외워주시고 R만의 회로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는 위상차가 없다. 그래서 동상성분이다 라고 답 찍어주시면 3번 찍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6번. 자, 이번에는 어떤 회로 소자에 2를 이렇게 줬대요. 자, 2가 125의 사인에 377T 볼트를 줬고 이때 가했을 때 이 전류 I가 25 사인에 377T 암페어가 흐른다. 이 소자는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소자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얘가 저항이냐, 인덕턴스냐, C냐, 아니면 뭐 컨덕턴스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런 소자를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 우리가 소자를 가지고 표현할 때는 얘네들의 위상차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있다 없다. 지금 여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뭐다 이거? 순정반된 회로다. 즉 R만의 회로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을 2번 찍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L만 회로 보도록 하죠. 자, L만의 회로 하게 되면 이번에도 그림이 이렇게 L 값만 가지고 있는 이 회로를 뜻해요. 자, 이렇게 L 값. 자, 여기에 전압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흘러갈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전압을 걸었는데 이때 우리가 L 값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L 값에 대한 우리가 값을 구할 때는 전류에 대한 이 시간의 변화율로 가지고 우리가 전압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전류 값을 우리가 이번에는 IM에 사인 오메가 t만큼의 전류를 인가를 해봤다면 여기에 전압이 얼마큼 뜨겠습니까? 라고 한번 역으로 구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세요. 첫 번째, 자, L에 걸리는 전압.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우셨던 뭐냐면 패러데이 법칙에서 배웠던 그 공식이에요. 그럼 E라는 거는 마이너스 L에 dt분의 d i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까지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우셨던 역의 기전력까지 포함했다는 얘기고, 우리는 여기에 걸린 전압만 볼 거니까 이 마이너스는 이제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크기만 볼 거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전류 i가 IM에 사인 오메가 t라는 암페어의 전류를 흘려 보았을 때 여기 이 값이 이제 어떻게 변하겠는가라고 표현만 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i가 여기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대입을 해보자 이제. 자, 대입을 해보면, 자, L, dt, d, 여기 스몰 i라는 것이 이만큼 값을 가졌으니까 IM에 사인 오메가 t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요거 이 t에서 한번 미분을 해주세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t는 어디에 속해 있다 지금? 사인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요 사인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 자, 이 t를 가지고 미분하려 봤더니 여기 im은 상관이 있다 없다? 필요 없는 상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im은 앞으로 빼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L, I, M입니다 라고 써보고 이 t를 우리가 이 사인 오메가 t로 미분을 하게 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그리고 항상 빼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인 뒤에 있고 t 앞에 있는 요거 오메가의 값에 대해서 한 번 더 곱만해주면 요것이 우리가 사인을 또는 코사인을 가지고 미분하는 방법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 값이 나왔는데 하나는 우리가 전류를 뭘로 흘렸을 때? 사인파를 흘렸을 때 얘는 지금 코사인파라는 얘기죠. 그럼 코사인파니까 다시 우리가 사인파로 바꿔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인파로 바꿔주면 얘는 오메가 L I M에 사인 오메가 T에, 자, 이것도 하나의 공식입니다. 자,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었다 하게 되면 플러스 90도를, 사인을 우리가 코사인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90도를 해주시면 되는 이 공식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주면 얘는 플러스 90도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비교만 해보자는 거예요. 비교. 사실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전압이 지금 이만큼 떴고 전류를 이만큼 떴을 때 저만큼 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위상차를 보세요. 자, 위상차를 본다면 전류는 우리가 위상차가 없을 때 흘려봤다면 이 전압 위상차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플러스라는 90도가 생겼다 이 얘기죠. 자, 그럼 플러스가 진상, 지상, 진상, 그죠? 그럼 전압이 전류보다 빠르다라고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전류가 전압보다 어떻게 돼요? 위상이 90도 늦습니다 라고 표현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자, 화형을 그려보면 자, 우리가 방금 흘렸던 이 전류가 0에서 시작하는 이런 전류가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 전압이 L만 회로에서는 여기가 90도로 봤을 때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로 물어볼 때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자,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앞선다 라고 할 때도 있고, 거꾸로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뒤진다
누가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넣는다 라는 뜻입니다. 넣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외워도 되고 얘를 외워도 돼요. 다만 외울 때 그냥 두 가지 다 외우지 말고 하나만 보는 게 하나만. 누굴 기준 잡았느냐. 근데 대부분 기준 잡는 게 전류를 가지고 기준을 많이 잡아요. 그래서 전류는 항상 뭐다? 전압보다 위상이 90도가 뒤집니다 라고 하는 게 L만의 회로다 얘기예요. 이 전류가 뒤지는 거를 우리가 좀 예쁘게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거면 얘를 유도성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유도성. 얘가 당연히 뭐다? 지상을 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상 얘기는 나왔다 하게 되면 아 전류가 전압 넣는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뭘로 바꾸냐면 자 L에 대한 임피던스예요. 그럼 L을 가지고 우리가 오hm 값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피던스 하게 되면 Z는 아까 했듯이 전류분의 전압이 있죠. 그러면 이때 이 전류는 얼마큼 흘렀냐면 여기 썼던 얘가 이만큼 흘렀을 때 그죠? 그럼 얘도 우리가 순식값을 바꿔봐요. 그럼 순식값 어떻게? 순식값이 아니라 시로값 하게 되면 IM에 나누기 루트 2 얘가 0도일 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이 전압이 어떻게 나왔더라? 이렇게 나왔다면서 사인 앞에 있는 게 이게 최대값이니까 얘를 가지고 루트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죠. 루트로 나눠주면 오메가 L I ML 루트 2로 나눠주고 이때 위상이 90도가 앞섰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에서 똑같은 문자들이 있으니까 다 지워줄 수 있겠죠. 이렇게 지워주면 여기는 뭐만 남는다? 오메가 L만 남을 거고 얘하고 얘하고 위상 차니까 각도가 90도가 나온다는 뜻이고 또 여기다 우리가 삼각함수 편법하면 오메가 L에 걸고 코사인 90도 플러스 j2의 사인 90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90도는 얘가 이땐 0이고 얘가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곱해주면 j 오메가 L이 되겠다 이 뜻이죠. 이게 우리가 L을 가지고 임피던스라는 저항값을 바꿔준다면 이 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좀 더 예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J의 XL로 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앞에 누가 있냐? 지금 J라는 값이 있죠? J 값이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허수부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명칭이 나왔어요. 얘는 그냥 오메가 A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아니죠. X라는 거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 리액턴스라고 읽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리액턴스. 근데 여기 L 성분이 있으니까 얘는 유도성 리액턴스입니다 라고 읽는다는 얘기예요. 유도성 리액턴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이게 내용이 내가 책에다가 이 내용을 제가 책에다가 이제 말로 다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직류를 가했을 시라고 한번 해보죠. 직류를 인가시. 자, 그럼 직류를 인가를 했다고 한다면 이때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직류를 인가했다는 거는 주파수가 있다 없다 이제 없다는 거죠. 일정에 가는 거를 우리가 직류를 했으니까 주파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없다는 얘기는 임피던스를 봤을 때 L을 우리가 임피던스 바꿔주면 이제 뭐라고 쓴다고요? J 오메가 L로 쓰겠다고. 그죠? 그럼 얘가 J 오메가 L이에요. 근데 여기 오메가에는 각주파수니까 각주파수가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얘는 J의 2파이 F L이 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F가 지금 0이 되겠다는 얘기는 0 하게 되면 0000이니까 이 Z값이 어떻게 0이 되겠다 이 뜻이죠. 그럼 0ohm이라는 얘기는 이 회로에서 봤을 때 여기 이 회로에 봤을 때 저항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 그럼 무슨 상태야 돼 이거? 쇼트 단락 상태가 되는 거. 이렇게 일정하게 여기가 없는 걸로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쇼트 상태.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직류를 가했다 라고 많이 나오면 이때 이 L만 해서 임피던스는 우리는 단락 상태다 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기억할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럼 여기서 또 물어봐요. 갑자기 변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답은 일단 먼저 알려드리면 전류값이 갑자기 변하면 안 돼요. 얘가 일정한 크기로 얼마큼 시간에서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갑자기 뽕 하고 상승해 버리면 얘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 L에 걸리는 단자 전압 값을 다시 본다면 E라는 값은 이렇게 적었어요. L에 dt분의 di 값으로. 그럼 이 뜻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내가 이 전압이 만들어서 이렇게 상승합니다 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시간대고 여기 전류 I가 얘네들에 대해서 변화를 가지면 여기 전압이 계속 뜨겠다 이 뜻이죠. 근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전압이 전류가 뽕 하고 상승해버렸대요.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는 얘가 변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이 전류값이 뻥 하고 상승해버린다면 얘를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뭘로 볼 수 있어요? 얘가 숫자가 됐다니, 얘가 숫자가 된 거고 어떤 10이라는 크기를 가졌다고 한다. 아니 10이 아니고 1이라고 해보자. 1이라는 숫자를 가져버린다면 얘는 시간이 안 변했다는 얘기죠. 0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럼 0분의 1은 뭐야 이거? 0이에요? 무한대. 이 전압값이 무한대 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걷잡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에서는 우리가 L만의 회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가 변하면 안 돼 이제 전류값이 무작정 변하면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시험에 물어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류값.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이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얘는 그냥 이거 써보도록 하죠. 제가 여기다가 5번째라고 써갖고 자, 이 값은 여러분들 안 외우셔도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자, 5번째 하게 되면 이 값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이 값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바로 그 공식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서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 했으니까 W는 2분의 1의 Li 자승값으로. 그죠? 이 값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식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L만의 회로의 내용들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37번에 자, 코일만의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에 대한 위상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 코일. 여러분들이 인덕턴스만 배울 때 제가 코일보라는 말도 설명을 드렸으면서 코일만이 나오면 인덕턴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같이 연관시켜 주시면 돼요. 이게 자체가 우리 코일로 이렇게 빙글빙글 말아둔 거니까 코일 또는 인덕턴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이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거꾸로 외우든 정상으로 외우든 여러분들 알고 계시대요. 전류는 뭐다? 전압보다 위상이 늦는다는 거. 또는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빠르다는 거. 얼만큼? 90도만큼. 그죠? 그래서 그만큼 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답을 잘 읽어보시면 당연히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라고 되는 거 찍으시면 되겠죠? 전류가 뒤진다고 되는 건 없으니까 답 2번 찍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8번. 교류 회로에서 유도 리액턴스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1번. 전류를 잘 흐르게 한다. 맞나요? 아니죠. 전류 늦게 하잖아. 잘 흐르게 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 2번. 전류의 위상을 90도 빠르게 한다. 아니죠. 늦게 하자니까. 3번. 전류의 위상을 90도 뒤지게 한다. 일단 맞는 얘기네요. 4번. 전압의 위상을 45도 늦게 한다. 늦게 한다는 맞지만 45도는 아니에요. 90도만큼 늦는다는 거니까 답 3번 찍으시면 된다는 얘기고. 39번. 자, 주파수가 1MHz의 리액턴스가 155ohm인 회로의 인덕턴스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지금 주어진 게 주파수 F가 1MHz, 그 다음에 리액턴스 L이 지금 155ohm.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리액턴스 하게 되면 여기다 L 값을 지금 먼저 써주면 안 돼요. 리액턴스니까 그냥 리액턴스 자체가 지금 150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근데 뒤에 가서 얘가 뭐라 그랬어요? 인덕턴스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인덕턴스 L에 대해서 이게 물어본 거니까 여기 회로 안에 지금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덕턴스 값이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누가 되겠다 이제? XL로 표시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겠다 이 뜻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직 심한 회로를 안 배웠으니까 심한 해도 얘도 똑같이 X 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XL, XC라고 구분하지만 시험장 가게 되면은 이게 그냥 뭘로 X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갖고 얘가 유도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뒤에서 배울 심한 회로에 대한 리액턴스인지 판단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은 요거 L 값 구했으니까 X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L 값이 얼마냐 했으니까 이 공식 다시 한번 써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임피던스 자체가 리액턴스가 XL로 쓰겠다 얘기죠. 여기서 이제 허수부 안 보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허수부니까.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오메가 L이잖아. 그럼 이 값 알고 있고 여기 이 값
여기서 얘를 구하는 거니까 오메가 값 쓸 수 있죠. 2파이 F라고. 그럼 XL은 2파이 F L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L은 하게 되면 L은 2파이 F가 내려오면 되겠죠. XL로. 그럼 다시 쓰면 XL이 150 줬으니까 155. 여기 2파이 곱하기 주파수가 뭘 줬어요? 1MHz라고. 그럼 1 곱하기 10의 6수. 놓고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L값을 쓰겠죠. 근데 L값에 대한 단위도 잘 봐야 돼요. 마이크로 헬리 물어봤으니까 여기 계산한 값에다가 마지막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요? 마이크로니까 6수. 이런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답을 우리가 3번 찍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40번. 문제가 41번까지 있네. 자, 그림과 같이 100V 60Hz의 교류 전원에 55ohm의 저항과 100mH의 자체 인덕턴스를 직렬 연결한 회로가 있다. 자, 이 회로에 대한 리액턴스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다행히 여러분들이 아직 RL 직렬이라는 회로는 배우지는 않았지만 얘가 지금 물어본 자체는 이 회로에 대해서 리액턴스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지. 자,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교류가 달려 있고 그리고 여기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리액턴스. 자, 이렇게 있고 얘가 L 값이 100mH라고 주어졌고 저항이 50ohm 그 다음에 여기가 100V 그리고 60Hz 라고 주어진 이 상태에서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게 회로의 리액턴스 XL을 구하라 이 얘기죠. 그럼 XL은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뭐로 쓸 수 있다? 그냥 오메가 L로. 그러면 L 값 주어졌죠? 대입하면 되죠? 오메가 값은 2파이 F인데 F 값 주어졌죠? 60Hz라고. 그럼 바로 쓸 수 있겠네. 377 곱하기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맞아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앞에 공부 잠깐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따갖고 해야 되니까 이거 377. 그래서 계산해보세요. 해보시면 30.6999 나오는 거 답 보시면 답 몇 번이야? 3번 찍으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41번. 자, 어떤 회로에 전압을 가하니까 90도 이상이 뒤진 전류가 흘렸다. 이 회로는 무엇입니까? 유도성이냐, 무유도냐, 용량성이냐, 저항성이냐 물어봤죠? 당연히 뭐다? 유도성. 답 2번 찍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L만의 회로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C만의 회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